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아침이는 아니죠. 어제 살벌한 하루를 지나고 여러분 좀 멘탈 회복들 좀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하루 종일 힘이 들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이제 펀드 매니저랑 밥을 먹고 그 회사에 잠깐 여의도인데 놀러 갔는데, 사모자산운용인데 그 안에 당구다이가 있더라고요. 요즘 사모자산도 예쁘게 꾸몄는데 직원들이 다 거기서 당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네, 사장님이 오늘은 놀아라, 장 보지 말고. 그만큼 여의도에서도 멘탈이 무너지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면 펀드 매니저 보고 당구나 치고 놀아라 그랬겠습니까? 오늘은 봐봤자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어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구 치고 그냥 당구 치는 되게 우울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방에 들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여의도에도 피냄새가 찍찍 나는 거죠. 네, 항상 연말이 갈수록 피냄새가 나는데 항상 9월은 안 좋았다. 네, 9월은 안 좋았다. 제가 이제 스터디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 20년간 9월에 이제 주가 주식 상승 그래프인데 최근 22년에도 하락, 23년에도 많이 3.5 정도 하락, 계속 한 3년간 지금 9월에 안 좋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9월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몇 번 하락인 것들보다는 상승인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3년 동안 보면은 9월에 하락이 많았다. 여름까지 쭉 달려오다가 여름에서 좀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이제 팔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많이 먹었기 때문에 북도 클로징 해야 되고, 또 유대인의 또 연말에 10월이기 때문에 북 클로징, 유대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헤지펀드라든지 중소형주 이렇게 작은 패밀리 펀드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북을 클로징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죠. 여기 법인세, 납입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전해야 되는데, 일단은 9월이 아주 공포의 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동안 한 예로 엔비디아가 계속 매 분기마다 실적을 300억 이상으로 매출을 기록하면서 YY로 200%씩 넘게 이제 찍고 올라오다가 철컥 막히는 거기까지는 했었는데,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얘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얼마나 숫자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 있는 발언을 젠스랑도 말을 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설계에 대한 잘못된 것들,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반대편에서 엔비디아의 반대편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전선을 만들어서 가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큰 모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 필요 없다, 작은 모델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엔비디아 신뢰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불확실성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자, 이제는 내일 ISM 서비스 지수,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 8월에도 ISM 제조업 지수가 박살내면서 하락했다가 ISM 서비스 지수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ISM 서비스 지수 한번 봅시다. 네, 시장에는 8월 ISM 비제조업 지수, 즉 서비스 제조업 지수, 주간 실업수당 전국 건수, 이 두 개가 확실하게 큰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난달은 54.5였다는 거죠. 비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에 49.6에서 54.5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전고점이 61인데 최소한 58, 57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55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55를 보고 55보다 이상이면은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데, 이거보다 아래를 떨어지거나 동일하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ISM 비제조업 기업 활동 지수가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돼. 지금 예측만 할 뿐이지 뭐라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일요일 저녁에 9월은 좀 쉬어가자, 대충 쉬어가는데 18일 FOMC 회의까지는 보고 좀 쉬어가자, 그렇게 좀 늦춰놨는데 먼저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제는 줄이면 안 됩니다. 어제는 좀 줄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고용지표, 6일 고용지표, 10일 대선 토론회, 18일 FOMC까지는 꼭 들고 가셔 버텨야지. 그 이후에 줄이자. 그게 이제 그 안에 이제 올라와서 반등을 하면은 줄일 수 있지만, 계속 옆으로 찌글찌글 한다면은 좀 줄이는 것을 좀 멈추자. 그래서 18일 이후에 줄이는 것은 확실하다. FOMC 회의 이후에서는 좀 줄이는 게 맞다.
이런 게 제 생각을 일단 정리를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짧은 기간에 반등이 일어난다면 반등의 선두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가장 탄력 있게 쭉쭉 올라올 것인가? 2차전지인지 반도체인지 다음에 바이오인지. 일단 오늘 테슬라가 나쁘지 않았어요. 테슬라가 가장 좋게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버텼는데 2차전지 확률이 높아 보이고, 여기에 바이오도 오늘 살짝 반등이 올라오기 때문에 2차전지와 바이오 두 개가 반등의 핵심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양한 트라우마를 안고 포비아를 안고 9월 포비아를 안고 엔비디아 포비아를 안고 금융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09 상승,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S&P 500이 마이너스 0.16. 초반기는 좀 반등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 밀리다가 끝이 났는데 그래도 살짝 또 들어올리는 모습. 그러나 전일 종가 기준으로 빠진 거죠. 네, 이런 케이스는 전형적인 약세장에서의 아주 다양한 심리. 너무 많이 빠지니까 또 사자가 들어오고, 그렇다고 그 전고점을 넘어가는 수준은 아니다. 오늘 가장 높은 고점을 넘어가는 수준은 아니다. 굉장히 약세의 모습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전일의 급락세를 벗어났으나 소폭의 하락 국면을 지속하며 끝이 났다. 금일도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를 벗어나지 못한 듯 미국 국채금리가 오후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회피 심리가 높아진 게 오늘 하락의 원인이었다. 특히 오늘은 채권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시장의 50bp 인하 가능성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M7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 뉴욕의 비트코인 등이 고용 지표를 앞두고 9월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죠. 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7월 구인 건수 767만 건, 3년 내 최저. 미 연준 페이지북 경제 둔화 지역 5곳에서 9곳으로 증가를 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주식시장의 어두운 이야기죠. 미국 7월 무역 적자 788억 달러, 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25bp 인하를 했습니다. 25bp 인하네요. 미국도 25bp 인하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요즘 일본하고 미국이 US 스틸을 가지고 아주 난리 브루스를 치던데, 네, 주가가 17%나 급락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금지를 하겠다. 해리슨도, 그 다음에 쓰레기 트럼프도 모두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퀄컴이 AI PC용 칩을 신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저가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가능을 하다. 네, 이런 것들은 시장이 B2B에서 HBM에서 이제 B2C 스몰 랭귀지 모델로 간다. 이 핵심이 10일날 9일날 발표될 애플의 모습이 어떤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시장을 매력을 끌고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게 애플의 신제품 발표죠. 인텔이 브로드컴 공정 테스트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탈락위기에 놓일 정도로 인텔이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텐센트의 위챗페이 결정을 허용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서로 치열한 자리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주요 경제 지표 및 주가 취한 봅시다. 달러는 약세는 마이너스 0.5%, 지수는 하락 101.257. 네, 엔화는 143.91, 더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제2의 엔캐리 트레이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아주 어제 아시아 시장을 박살을 내놨어요. 여기다 일본의 US 스틸 문제까지 겪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달러 지수 아까 봤고, WTI도 2.03% 하락하면 70달러 이하로 가는 모습. 68.91달러. 이야, 여러분, WTI가 드시어 70달러가 깨지고 68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CPI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더 생각보다 CPI가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금리는 아까 앞에서 하락했다고 이야기했는데 2년짜리는 3.768. 저는 3.5가 기준이다. 3.5까지 빠질 것 같다. 12bp 하락. 10년짜리는 3.764. 7.9bp 하락. 아주 박살이 나 있는 모습. 금리가 빠지면 좋은데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반가운 모습은 아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금가격 한번 봅시다. 0.04% 상승 253달러. 여전히 2,500달러, 250이란 2,500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1.88% 105달러. 저는 엔비디아가 100달러가 한 번은 깨질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깨졌다고 올라오느냐, 아니면 100달러가 위에를 막는 그러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9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따라서 엔비디아는 좀 줄이는 게 답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3.98% 상승 218달러. 그나마 오늘 다행입니다. 네, 애플 마이너스 0.87, 울타뷰티 플러스 0.28, AMD가 아주 강하게 올랐네요. 3% 넘게. ARM 마이너스 2%, 캐터필러 마이너스 0.95. 네, 제가 좋아하는 일라인델리도 오늘 하락을 했네요. 1.34% 하락, 943달러.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도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네,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보로노이까지 뭐 박살이 났고, 리가캠도 5% 이상 하락하고, 알테오전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오늘 바이오가 과연 반등의 선두권이 될 거냐, 2차 전지가 될 거냐인데, 일단은 확률적으로 LG엔솔하고 삼성 SDI, 즉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37% 상승, TSMC 0.05, 반도체들은 살짝 멈추는 모습,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24% 하락하면 57,87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ISM 제조업 지수를 덮어봤는데 저도 한번 덮어볼까? ISM 제조업 지수 속사를 한번 덮어보자. 8월 부진했던 지표가 허리케인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네,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서 우리는 허리케인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9월도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 9월도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허리케인이라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면서 8월 초 급락 트라우가 떠오른 거다. 특히 신규 수주 47.4에서 44.6, 생산 45.9에서 44.8, 제조업 관련 핵심 지수들이 모두 부진한 게 더 충격적이었다. 이로 인해 허리케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시장에 충격을 준 포인트였다. ISM에서 발표하기를 대선 금리를 인하를 앞두고 프로젝트를 늦추려고 한다, 이 말을 언급했는데, 즉 대선이라든지 금리나 큰 이벤트를 본 다음에 뭔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것을 하겠다, 그 사이에 캐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선에 있는 해에는 대부분 9월과 10월에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저점이 나타나고 안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대선이 끝난 후에 펜턴업 디맨드로 인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따라서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같이 향후의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발표가 일시적으로 캐즘에 빠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변동성 확대를 하면서 하락을 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 위에 선거가 끝나면 펜텀업 디맨드로 인해서 다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모습, 투자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결국 인하 이후에 나타날 펜텀업 디맨드에 보고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와 신규 주문인 지수가 있는데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2022년 만에 바닥을 찍었다 올해 재차 하락을 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 이 원인이 허리케인이라고 봤는데 허리케인이 아니라 연준의 과잉 긴축이 일시적 경기 둔화를 불러온 원인이다. 연준의 과잉 긴축. 빨리 금리를 풀어서 돈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의견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실적 장세 이 국면에 있다. 네, 후반부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된다. 이 국면에 들어서면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이고 증시는 갭 저항선에서 조정을 받으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기술적 반등이 중간중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전히 경기보다는 긴축이 하락장 시작의 트리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추가 긴축은 없을 것이라 전망돼 이 충격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업종에서는 실적 장세 이 국면에서 계속 진행 중으로 초대형 주인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개별 종목 장세가 강화되는 실적 장세 이 국면은 항상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개별 종목에서 큰 대형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실적 장세 이 국면에는 개별 종목 장세로 돈이 돈다. 종목 장세는 계속 될 텐데 단기를 다
따라잡기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워서 모든 주가를 다 따라잡기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워서 바이오주가 가장 좋은 섹터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성장주에서는 헬스케어, 또 소비 관련주에서는 부동산, 금융, 소비가 주로 뒷받침되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방산과 같은 경기 방어주들, 이런 주들이 좀 좋아 보이는데, 일단 바이오와 헬스케어와 방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그런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가 오늘 반등해서 올라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2차 전지는 확실히 오늘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하락이 어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첫째, 세 가지 원인이 밝혀진, 첫째는 경기가 불안하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다음에 엔화 강세, 이렇게 뜰 수 있는데, 엔화 강세와 엔비디아의 가격 추이가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엔화가 강세로 가면, 엔화가 약세일 때는 올라가고 엔화가 강세일 때는 빠지는 거. 네, 이게 엔비디아의 가격이고, 이게 엔화의 지금 강세의 모습입니다. 강세일 때는 확실히, 네,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일 때는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따라서 엔비디아 가치와 엔비디아의 가치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서로 역의상관계다. 엔화 가치가 강할수록 엔비디아의 가치가 빠진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은 엔비디아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시적으로도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의 둔화 속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영업이익률 상승폭 둔화도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엔비디아를 박살내고 있다. 105달러까지 100달러가 깨질 위기까지 몰고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90달러까지는 한번 칠 것 같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어제 급락을 만회할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며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이제 6월 고용 발표,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될 ISM 비제업 지수가 일단 단기적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물컵에 반이 남았을 때 이걸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싸움인데 잘 모르겠다. 하지만 잘 나오는 게, 고용지수가 잘 나오는 게 못 나와서 금리 50bp 인하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죠? 네. 자, 현재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작동한다는 거죠. 네. 고용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FOMC가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선거 승패도 그렇고, 심지어 믿었던 엔비디아 실적마저도 뭔가 불확실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을 박살내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당분간 박스권에서 흔들리지만 이미 어제 크게 한 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추가로 팔 필요는 없다. FOMC 18일까지 다 본 후에 팔아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올라온다면 2차 전지, 바이오, 밸류업, 이 정도, 그 다음에 방산, 조선과 같은 것들. 방산은 이제 경기 방어주의지만 조선은 이제 경기 시클리컬 주수인데 방산이 좋아요. 방산, 바이오, 밸류업, 이제 2차 전지, 이 정도가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갈 만하다. LG엔솔,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 정도. 네. 그 다음에는 현대 롯데엠과 LI 넥손, 이 정도 들고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밸류업 하나 정도 끼워야 되는데, 밸류업 핵심은 KB증권, KB 금융으로 봤는데 전체 신한지주로 좀 바꾼 거죠. 신한지주가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이 벌떡 반등해 줄 것을 강력히 기대하면서 너무 쫄지 말자. 이제는 담담히 견디자. 어디에 다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반등의 하루를 응원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이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저희 유튜브를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제 매일 시황 유튜브도 저희 카페 친구들만 볼 수 있게 바꿀까 생각을 좀 해놓습니다. 제가 매일 시황을 고통스럽게 좀 아침에 쓰는 것은 제 카페가 이제 이렇게 폐쇄적이니까 이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라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만
페이버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쫄지 마시고 잘 버티고 FOMC 50bp, 25bp나 그때 팔고 좀 줄이자. 지금은 이제 이미 한 방 얻어맞았기 때문에 견디자. 방산, 2차전지, 바이오, 밸류 이 4개의 섹터를 가지고 견디자. 이렇게 강하게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카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